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인사 나누는 것마저 참 불편한 증시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죠. 미국 증시는 고용 패닉으로 인해서 우리 쉬는 두 거래일 분 모두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주간 주요 증시 일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하면 금리 인상, 그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그거 우려 때문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고용 시장 탄탄하다, 그래서 금리 많이 올릴 거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12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요. 또 현지 시간 12일에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했던 내용이고 앞서서 이제 인터뷰에 거의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보다는 CPI가 더 중요하겠죠. 물가가 얼마나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높게 나오면 또 금리 많이 올려야 된다 그러고 낮게 나오면 괜찮다라 그러면서 시장이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겁니다. 뭐 CPI, PPI 뭐 여러 가지 계속 대기가 돼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전문가 100%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폭이 문제인데 그렇죠. 폭도 원래는 우리나라 정도면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가능성이 없겠고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빅스텝 밟으면 2번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면 딱 2번밖에 없는 빅스텝 연속이고요. 사실 이거는 시장에 우리한테도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이고 물가도 중요하고 그나마 좀 시장 하방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변수를 꼽자면 우리는 증안펀드. 시장 많이 내리면 가동할 거라는 이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장 이제 바닥 보고 버텨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추운 겨울을 지나가야 할 것인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갈림길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불편한 내용군들밖에 없는 증시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전에 시장의 이제 포커스는 고용지표였습니다. 하지만은 고용지표가 시장의 반등을 크게 이끌어낼 수 없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주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뉴스 소식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연준 위원들의 행보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소들, 뭐 물가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결국은 이제 연준이 타겟으로 하는 목표치까지의 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거기에 더해서 고용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고금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6월달, 7월달 이때 나왔었던 전반적인 시장의 기대감을 이번 시장에 더 씌우기에는 상당히 부족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금요일날 발표된 고용지표마저 사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제 CPI 발표와 금리 인상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요.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50bp 인상 가능성이 높죠. 뭐 일각에서는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침체라든지 아니면은 가계부채에 따른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 25bp에 대한 인상 언급을 하는 쪽도 있겠지만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높아지고 있는 환율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아니면은 한미 금리에 대한 역전 폭에 대한 확대 이슈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50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나눴던 의사록 공개 그리고 미국의 CPI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방금 얘기 나눴지만 의사록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연준 위원들이 이미 얘기를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다 풀었죠. 그렇죠. 결국은 뭐 높은 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시장에 큰 충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8월 CPI 같은 경우는 예상치 8.1에서 8.3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이번 발표되는 9월 CPI 같은 경우는 8% 정도의 CPI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에너지라든지 식품 이런 것들이 포함된 CPI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바탕으로 조금씩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연준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거한 근원 물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시장이 기대했었던
공격적인 FOMC에 대한 이슈들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의 반등 요소라고 한다면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하지만은 이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자체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역의 상관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도움이 별로 못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한다면은 대외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쪽에 대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주변 국가인 벨라루스라든지 아니면은 폴란드 쪽에 대한 뉴스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혼돈이 더욱더 커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시장 자체가 저점을 테스트한다라고 보기엔 저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의 여유폭이 남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시장에 염두에 두시고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평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시장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뭐 강하게 시장 추세를 돌려서 완전히 상방을 향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 안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요소로 신호를 주고 있는 쪽을 굳이 좀 찾자면 네. 국내는 반도체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주에 보고서에서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매수 의견을 냈고 오늘 우리 시장도 보면 외국인들이 SK 하이닉스 러브콜을 네. 꽤 강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반도체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감살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이 이하로 얼마나 많이 빠질 것인가라는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제 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예. 지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좀 언급을 예.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이유는 이제 2018년도 4분기의 사이클에 대한 언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많은 업체들이 경쟁 속에서 그들이 스스로 물량을 줄이지 못하고 경쟁 강도 속에서 은행의 크레딧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물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이 상당히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부분에 부담감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공급업체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알아서 먼저 줄이게 된다는 거죠. 이번 뭐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컨퍼런스 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제 가동률에 대한 이슈 언급을 했고요.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낸드 쪽에 대한 감산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되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공급 증가율은 5%가량의 내외 정도, 과거의 추세로 봤을 때 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 4분기에 급격한 오더컷 이후에 2019년도에 수요가 얼마나 늘었냐면요. 20%가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업황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그러한 힌트를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당연히 공급업체의 재고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업체는 잘 아시는 이제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주요 업체들이겠죠. 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재고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완성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한 사용품 재고 축소로 연결돼야 되는데 세트의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그 속도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반도체를 가져가고 있는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간차의 문제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 언젠가는 업황이 돌아설 것이거든요. 그런데 늘 중요해요. 네. 언젠가는 다 알고 있는데 그 언제가 언제인가 그렇죠. 이 고민이죠. 많은 리포트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3분기 정도의 얘기를 많이 꺼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강도라든지 이슈들을 점검해 봤을 때 이 시점 자체가 조금 뒤로 이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본격적인 터닝,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제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언급드렸다라고 한다면은 본격적인 터닝은 언제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논리가 맞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본격 랠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부분으로서 미국 쪽에 대한 반등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단기 시세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랠리에 대한 흐름을 좀 기대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라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이 단기는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이다 내일이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시장 반등, 시세 반등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에 5에서 10%가량의 시세를 목표로 하는 것이 단기 반등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딩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셨죠? 네. 소부장단에서도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여전히 변함없으시고요. 비슷합니다. 뭐 그나마 이제 소부장들이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었고 좀 반등폭이 좋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만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과 같이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국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제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너무 컸어요. 급락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예. 해당 기업들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좀 보면서 접근 전략을 수립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대만이랑 한국을 사라, 우린 살 것이다 이렇게 레포트 내면서 미국 반도체보다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미국이 많이 빠지면 그 칼날을 우리도 피할 수 없다는 그렇죠. 관점에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배터리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늘 외국인이 SK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두 개를 거의 이제 집중적으로 사고 있거든요. 네. LG 엔솔을 왜 사는 걸까요? 사실 오늘 이제 지수 전략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어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실적입니다. 이번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고 지난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요.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는 퍼센테이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낮아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어닝 쇼크는 아니겠지만은 사실 급격하게 빠진 실적 때문에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 시장 컨센이 대략 3,890억 정도, 3,900억 정도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높아진 증권사들의 목표치를 반영한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봤을 때는 4,1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발표된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은 5,2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왜 좋았느냐를 좀 살펴봤더니 전 사업부들이 환율과 단가 효과를 모두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동사의 매출액 중에 60%를 담당하고 있는 중대형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그리고 ESS 쪽이 모두 다 좋았습니다. 특히 ESS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예상이 되어졌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3분기에는 지금 두 사업부를 합친 영업이익률이 로우 싱글 정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고 소형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 대의 영업이익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불안 요소도 있어요. 유럽의 전기차에 대한 판매 우려감, 전기세가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판매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테슬라가 지난번 이제 인도량의 미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4분기에 테슬라가 과연 좋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얼티엄 셀즈가 가동되기 시작을 하면서 중대형 전지 쪽에 대한 매출액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인도량 미스가 결국 물류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4분기에 어느 정도의 생산량만 확인시켜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 요인이 4분기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 분기별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라는 시장의 쏠림 현상이 LG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라라라님께서 실적이라 워딩하지만 결국 외국인들이 벤치마킹 대비 수익률 관리하는 건 아닌가. 예, 합리적인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예. 사실은 지금 뭐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시장 전반적으로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일하게 성장 여력을 나타내는 섹터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차원의 그런 수급 논리도 아마 엮여 있을 겁니다.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 만한 몇 안 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 힌트 주셨습니다. 자, 다음 레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린 조금 더 그 다음에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 다음 주도주는 자네인가?
후보군이 나와 있습니다. 자율주행, 네옴시티, 인공지능, 가상현실, 카메라 모듈. 참 이거 이름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자네인가 카입니다. 가능성 있는 쪽이 있어 보이세요? 우선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안 좋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예. 실적을 만들어내는 섹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얘기했던 이 섹터들보다 사실은 과연 태조 이방원이 예, 못한가라고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아져 있던 태조 이방원의 주가 가격, 물론 이제 원자력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태조 이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시세를 잃을 때 해당 종목군들이 그나마 좀 대안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실적적인 요소와 모멘텀적인 요소 그리고 시장이 좀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맞물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대 요인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로봇주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로봇이요? 자, 네. 이 로봇이면 이 인공지능 여기 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세요? 네, SPG 유일 로보틱스는 뭐 자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예. 오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슈보라는 로봇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기술 내재화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의 강점은 뭐냐면은 결국은 원가율을 낮추면서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로봇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봇 사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단가에 대한 압박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자네인가 중에서 인에 주목을 하셨고 SPG나 유일 로보틱스하고 지금 말씀 주신 레인보우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세 종목은 지금 증권가에서 관심주로 뭐 단골로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하신 종목들 쭉 한 가지로 코멘트를 하자면 수급 논리, 이거 배제할 수 없겠네요. 왜냐하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로봇 ETF가 계속 이제 연이어서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담아야 하는 인덱스 추종 펀드 자금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하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 LG 엔솔도 사실은 이제 리밸런싱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 수급 논리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